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지를 키우는 디지털 학습 전문가 배성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등 시사 학습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 부모님들이라고 하시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요 시사 원정대, 그리고 독서 평설, 그리고 위즈 퀴즈라고 하죠. 이렇게 시사 잡지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 저희 집에서도 독서는 꾸준히 해왔는데 4학년이었던 작년 10월부터 시사라든지 뉴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사 잡지 이 3개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이 3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장단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시사 잡지를 본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업체한테도 이제 협찬이나 지원을 받고 찍는 광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개 잡지사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네, 우선 이 시사 원정대라는 잡지는요, 동아일보 아시죠? 네, 그 동아일보의 자회사격인 동아이지 에듀라는 회사에서 만든 잡지이고 2012년에 창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잡지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잡지의 대상은 딱 초등학생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위즈키즈라는 잡지는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교원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잡지입니다. 뭐 빨간 펜도 있고, 뭐 도요새 잉글리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교원 빨간 펜에서 만든 잡지가 바로 이 위즈키즈라는 잡지고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2000년에 발간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즈퀴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등 이상까지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적시된 그 대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서평설이라는 잡지는 지학사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잡지인데요. 이 독서평설은 91년부터 창간을 해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봤던 거는 독서평설 초등인데 이거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거 말고 독서평설 첫걸음이라는 것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독서평설 중등, 고등 이렇게 있어서 나이대별로 잡지가 이렇게 다르게 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잡지가 사실은 독서평설은 이제 독서에 대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사원정대와 위즈퀴즈 같은 경우는 뭐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사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초등잡지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이 잡지를 읽어온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딸 현서를 모시고 직접 어떻게 이 잡지들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서 형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네. 와. 어색하다. 자, 현서야, 우리 시사원정대랑 요 초등 시사 잡지를 읽은 지가 얼마나 됐지? 지금 제가 가장 처음으로 받은 게 독서 편설이 지금 10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가장 10월 달. 네, 최근에 받은 게 그냥 5월 달이에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6, 7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래됐네. 6, 7개월 된 것 같고, 저희는 정기 구독을 한 건 아니고요. 매달 좀 다르게 하나씩 시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어떻게 읽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선 저는 아침에 읽었는데 아침 밥을 먹으면서 읽었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읽어주셨어요. 엄마가 읽어주면 특별히 좋은 점이 뭐예요? 우선은 시간 절약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 절약? 그것보다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좀 더 몰입감이 있어요. 저는 또 몰입감이 있어? 약간 약간 그 글씨를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먹으면서 하면은 글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 먹기도 해야 되고 그 페이지 넘기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엄마가 읽어주시면 그냥 그거를 듣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하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건 또 좀 더 몰입감이 있고 또 좀 더 재밌고 엄마가 좀 재밌게 막 왜 하면서 목소리도 막 바꿔가면서 읽어주시거든요. 그게 모르는 부분은 엄마가 설명해 줘. 그쵸, 그것도 있죠. 그러면 엄마가 읽어주고 나서 추가 활동은 뭐 하는 게 있어요? 추가 활동은 사실 이거는 막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이런 책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책을 이거 재밌겠다 해갖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진짜 재밌겠는 걸 싶으면 구매하는 것도 많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현서가 더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지? 네. 여기 보면 최근 뉴스라든지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잖아. 그런 것들도 보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읽었던 거는 그린스완이라는 건데 그 경제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사실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읽은 이후로 조금씩 경제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좋네. 그러면 현서가 3개의 잡지를 다 읽어봤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서 입장에서 생각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우선은 지금 이거 이렇게 3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제가 시사원정대를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시사원정대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죠. 우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요. 챗GPT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3월달이라서 딱 학교 갈 때잖아요. 그래서 노 마스크 학교에 적응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 좀 만화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만화가 이런 식으로 많은 편인데 그만큼 좀 글을 읽기가 살짝 힘든 친구들이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동아일보 신문사에서 만든 이제 그런 잡지이기도 하고 보니까 많이 나온 이런 만화들은 실제로는 다른 책, 학습 만화에 있는 그 컨텐츠를 약간 뭐라고 할까? 협찬하는 거라고 할까요? 광고식으로 나온 거에서 아이들한테 정보도 주고 이 학습 만화를 만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 홍보도 하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있고 근데 실제로 사실 이거랑은 다르게 하는데 내 영자신문에서 책을 봤는데 그 사다정어 책인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사갖고 지금 지금 신상 4권 그것도 다 사놨거든. 그거 어쨌든 그게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책 중 하나로 꼽힌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시사원정대는 뉴스라든지 이런 시사 소식이 제일 많이 있고 현선이 도움되는 시사 소식이 많이 있고 대신 이게 보니까 제일 그 대상 연령이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화도 많고 긴 글보다는 주로 짧은 글들이 좀 많은 비교적 다른 이제 2개에 비해서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즈키즈라는 건데요. 위즈키즈는 아빠가 방금 말했듯이 시사원정대는 이 2개에 비해 조금 그 연령대가 권장 연령대가 낮다고 했지 이거는 중간이에요. 중간인 것 같아. 아빠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만화도 굉장히 꽤 있기는 해요. 재밌는 만화도 있는데 저도 재밌게 읽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뉴스라든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가 많아요. 이걸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위즈키즈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원이라는 빨간펜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그 회원들이 거의 100만 명을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중등 이상까지 이 잡지는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글, 만화 위주의 짧은 글부터 굉장히 긴 글까지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알차게 잘 만들어진 잡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초등 독서평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만화보다는 사실 만화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게 간단하게 그 짧은 그 뭐 문법이라고 하나? 그런 만화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소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수수께끼 내기라는 이런 간단한 소설도 있고 이거는 사실 만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가장 많이 없는데 또 다양하고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새로운 것도 많고 또 약간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요. 이것도 이거대로.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현수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잡지들이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특성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학사라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잡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시사 얘기보다는 독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 이름부터 독서평설. 독서평설이고 요 잡지 같은 경우는 딱 요거는 독서평설 초등이어서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잡지와는 좀 다르게 딱 거기에 맞게 이제 긴 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제들도 거기에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 독서평설 초등 말고 첫걸음 그리고 중등 고등이 따로 있는데 위즈키즈라든지 시사원정대 같은 경우는 대상이 그래서 좀 더 넓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이제 글들이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근데 위즈키즈가 이미 이거를 이제 위즈키즈를 이제 살 수 있을 만한 그 교원에 있는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더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서는 이 셋 중에 어떤 잡지가 제일 현서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저는 만화도 재밌어 하지만 만화보다는 좀 좀 그 소설 읽는 거 그 좀 몰랐던 그런 거 읽는 게 좋아갖고 저는 독서 평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쵸? 그 독서 평설도 좋은데 다 재밌어요.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그치? 그래서 지금 현서 같은 경우는 초등 5학년이고 평소에도 이런저런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독서 습관이 잘 잡힌 친구다 보니까 짧은 글보다는 조금 긴 글이 있고 이렇게 좀 더 깊은 얘기가 나오는 독서 평서를 현서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그치? 이게 독서 평설이 제일 좋다는 것보다는 내 입장이 되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거를 찾아보려면은 조금씩 다 사보면서 자신한테 가장 제일 재밌게 읽은 거 그런 거를 구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주 현서가 설명을 잘해줬네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지학사에서 만든 독서평설이라는 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라는 이제 신문사에서 만든 시사원정대라는 잡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학습지와 전집, 동화책 전집을 만든 교원에서 만든 위즈키즈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보통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다 진열이 돼 있거든요. 진한 호수들은 대출은 안 되지만 이거를 직접 가서 아이랑 한번 보시고 이 중에 어떤 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지를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준 현서 양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서 양은 이제 퇴장해 주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네, 이 세 개 잡지를 꾸준히 읽어온 우리 현서 양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 잡지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잡지사에서 내세우는 각각의 장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책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사원정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시사 뉴스를 보는 창의융합 세상이라고 해서 시사원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사 뉴스를 본다는 거를 이제 가장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시사원정대는 국내 최대 초등 일간신문 어린이 동아의 교육 전문 기자가 만드는 주니어 잡지, 신문처럼 빠르고 게임만큼 재밌고 백과사전보다 유익한 배경 지식으로 가득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사 논술 월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와 논술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커버 스토리라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딩북, 그 다음에 시사 뉴스 탐험, 창의 융합 탐험, 문화예술 탐험, 체험학습 비밀 미션, 미라클 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사라든지 창의 융합, 네, 그리고 문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사 탐험대라는 섹션에 이렇게 이런 주제들로 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탐험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IT 융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탐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라클 본부는 독자들의 직접 쓴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원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각 기사별로 초등학교 지금 교과서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월 단권으로 구매했을 때는 9,500원이고 1년 구독했을 때는 10% 할인을 해서 102,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잡지 중에서는 가장 싼데요. 페이지 수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위즈 퀴즈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대를 위한 신개념 지식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구성은 최신 시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시사가 되어 있고요, 호기심 시사, 그리고 체험 시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즈 퀴즈 목차에 보시면 최신 시사에는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시사, 이렇게 오늘 이번에는 3개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호기심 시사,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 시사, 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 위키토피아라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즈퀴즈 역시 이렇게 교과서 짝꿍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과 내용과 이 잡지에 있는 기사들과 연결을 이렇게 다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등 1학년부터 네, 중등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플래너, 그러니까 언제 어떤 기사를 보면 될지 그 4월호에 맞게 이렇게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즈퀴즈 같은 경우 책 가격은요, 1년 구매를 했을 때 138,000원, 원래는 15만인데 138,000원으로 되어 있고, 낙권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12,5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요 한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학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독서평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독서평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걸음, 실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 그 다음에 초등 독서평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서가 재밌다, 공부가 쉽다, 똑똑한 초등학생 월간지 초등 독서평설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 사회, 과학, 진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균형 잡힌 독서 습관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독서평설은 아무래도 독서다 보니까 독서와 토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사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창의에는 이런 주제들로,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사회, 그 다음에 통합 과학, 이렇게 해서 크게 사회와 과학을 주제로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평설도 이렇게 독서 다이어리라고 해서 해당 호에 맞게 언제 어떤 기사들을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독서 평설 같은 경우는 낙권 구매를 했을 때 가격은 13,000원이고 정기 구독을 했을 때는 13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 수 같은 경우는 이제 160페이지고요. 네, 그리고 32페이지짜리 워크북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본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최근에 많은 그 상품들이 굉장히 퀄리티는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개 잡지도 어느 하나가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쁘다기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 연령과 지금의 어떤 독서 수준에 맞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 어떤 잡지가 가장 좋은지는 직접 체험해 보시고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지식이나 시사 이런 정보의 습득만이 아니라 문해력 발달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창의력 그리고 사고력 발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으려면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단순히 이걸 읽어줄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시사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시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잘 말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제 논술 이런 걸 할 수 있게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 내용 아니면 독서 평설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서 토론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책을 읽거나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을 많이 이제 얘기하고 그걸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이걸 그냥 아이한테 딱 사준다고 해서 아이가 문해력이 자라고 이렇게 창의력이 자라고 사고력이 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루틴을 잡을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가 같이 읽어주시면서 더 재밌게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아직 이 셋 중에 정기 구독을 한 건 없고요. 아마 독서 평설을 현서는 이제 5학년이니까 주로 읽을 것 같은데, 시사에 대한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위즈 퀴즈나 아니면 시사 원정 때나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달 이렇게 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사 원정대, 위즈 퀴즈, 그리고 독서 평설 어떤 초등 잡지를 선택하실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